네, 이렇게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다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중동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두 분과 짚어봅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또 봉영식 연세대 백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 동안의 2차 종전 협상이 결국에는 다시 또 무산이 됐습니다. 이란도 철수를 했고 미국 측도 이제 파키스탄행을 전격 취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시간 낭비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 측에서 파내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이란 측의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은 또 좋은 사인도 있다, 더 좋은 제안도 받았다. 방금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배경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락치 외교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다가 파키스탄 측 인사들과의 면담을 끝난 후에 곧바로 원래의 목적지인 오만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아예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위트코프 특사나 쿠슈너 보좌관의 방문을 아예 취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아락치 장관은 오만과 러시아를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란 측에서 모든 협상을 이제 다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면은 다른 준비를 위해서 오만과 러시아를 가는 것이냐,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란 측에서 핵 문제 때문에 이 두 나라를 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후속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점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속 협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글쎄요, 지금 상황이 종전 협상이 계속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일방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우리는 마이 웨이, 우리 길을 가겠고 자신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굉장한 망신을 당할 뻔했죠. 미국 워싱턴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비행기로 가면은 약 17시간, 18시간 정도 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얘기했지만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노력 낭비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란 측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협상 대표단이 오든 말든 우리는 이미 이야기한 스케줄대로 파키스탄 측과 이야기를 한 다음엔 오만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갔으면은 회의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망신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이란 측에서 미국 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아무 카드가 없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말은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란 측이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핵 농축 권한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3자 중재를 했던 오만 정부와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반출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으로 보여준 이란 대표단의 모습은 미국이 말은 크게 하지만 카드가 없는 쪽은 결국 미국이고 우리는 착착 나름대로 이 종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결정을 해라. 자꾸 우리 안에서 분열이 있다 그러고 강경파, 온건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중에도 살펴보면 시간 낭비다라고 한 거 외에도
지금 이란 지도부 내부에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휩싸여 있어서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에 쐐기를 더 박으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근데 별로 그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란 측에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과연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미국이 지금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 이란에 누구와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로드맵,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혀집니다. 따라서 자꾸 이란 측이 내분이 있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측에서 이란을 설득할 만한 어떤 뾰족한 협상안을 만들기에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 측의 행보를 주목해 봤을 때 오만과 러시아를 찾는 행보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란은 이렇게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휴전은 계속되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은 좀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 휴전 문제는 전쟁을 일으킨 쪽이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 측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종전으로 가야 될 것이냐 휴전을 그냥 파기하고 끝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차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휴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또는 그만둘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바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승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승리 선언과 함께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이 많이 지금 현재 중동 쪽에 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병대를 비롯해서 지상군도 어느 정도 지금 와서 인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공격을 하고 여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발전소다, 교량이다, 그리고 정유시설이다 이런 데 대한 공격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코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이고 매우 제한된 목표에 매우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선택지 어느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까지 더 2차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두고서 이란 측으로부터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또 미국 측으로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여기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휴전은 일단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제한된 목표와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당분간은 휴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를 휴전 시한으로 박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 통일된 제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입장에서는 휴전이 좀 바로 이게 잘 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휴전과 휴전 협상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 데는 휴전 협상을 살리고 싶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2차 휴전 협상이 계속 불발되고 진행이 안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본다면은 이란 측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부 분열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란 측이 어떤 통일된 제안을 제출을 못했다. 따라서 그런 통일된 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조건부로 휴전을 무기한 연장을 했다. 이런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란 측이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해석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는 통일된 제안을 미국 측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휴전은 계속 이어지지만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을 더 초조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사실 없는 것이죠. 본인 말로 이란의 통일된 제안을 보는 것이 그 휴전 협상 연기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 중에서 이 휴전 상태,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서 누가 더 괴로운가,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것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이란 선박을 지금 납포 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혔다. 결국에는 돈이 고갈될 것이고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단일안을 제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휴전 협상,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오려면 와라. 와도 우리는 일정 마치고 벌써 떠났다. 이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뭐 18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도 뭐 결실이 없는 게 보였기 때문에 취소를 내가 명령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란 측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은 이번에 이런 아락치 외교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휴전이 계속 연장되면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이런 고통은 계속되거나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 IEA가 경고를 한 것은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 대한 피해는 1970년대 1차, 2차 세계 원유 파동을 합친 것보다 크다 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미국이 방출할 수 있는 전략 비축유가 약 1억 7,200만 배럴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2022년부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씩 새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180일 동안. 근데 그 180일 동안도 국제 원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 선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음반에 오줌 누는 식으로 굉장히 부족한 겨우겨우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만 만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략 비축유 방출이 고갈되는 시점이 약 100일 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종전을 못하는 상황을 미국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5월 1일이면은 전쟁 권한법이 일단 60일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4월은 미국에서 예산의 계절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지난해보다 45%, 50% 증가액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이란 전쟁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의회가 호락호락하게 미국 국방부의 예산 증액을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미국이 처한 전략적 에너지 상황이 맞지는 않는다. 미국 측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그들이 대화하길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 양측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앞으로 이 둘 간의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대화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앞으로 며칠간, 3, 4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차 협상의 불씨를 못 살린다고 한다면은 대화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떠한 결정,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현재 미국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지도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48%의 지지율에서 지금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는 상당히 명확관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후보들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빨리 마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협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린다고 죄송합니다. 열린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으로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안들이 도저히 이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그 수준을 좀 낮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란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폭탄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협상이 제대로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란 측에서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이지만은 협상에 일단 임하게 되면은 결국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협상이 열린다면 이제 진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봉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양쪽 다 휴전밖에는 그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전쟁이 펜타곤에서 인정하듯이 지난 10년 동안에 모아놓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미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는 적어도 4년 정도가 걸린다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서 내세웠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은 이것이 미국 전력이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란 전쟁에 계속 늪에 빠짐으로써 미국은 더 중요한 글로벌 전략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패권 경쟁의 공백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비용이 미국 언론에서 그 계산한 바로는 하루에 10억 달러씩 소요가 돼서 250억에서 35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은 한화 38조에서 52조가 지난 전쟁 약 40일 동안에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 2년치를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국방력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2년치가 40일 동안 이란 전쟁이라는 하나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게임을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임기 동안에 계속할 수 있는지 정치적, 군사적인 지원을 의회와 군, 일반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피해와 피로도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골만삭스가 보도한 바로에 따르면 만약 4월 말까지 말씀하신 이란과 미국과의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GDP는 3%에서 5%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좀 괜찮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랑 UAE는 홍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 매년 국부에서 200억 달러 손실이 나고 이것은 카타르 정부 예산의 40%입니다. 카타르 정부 예산의 40%가 계속 사라진다면은 이 나라가 걸프 국가가 약속한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오일 수출에 필요 없는 평화롭고 번영한 중동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말 사막의 신기루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란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 공략하고 있고 이번에도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당신 국가들의 미래도 없다. 당신 국가들의 이 미래엔 이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강력한 위협에 더해서 따라서 이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그래도 평화적으로 끝난다면 이란과 같이 번영과 안정의 길로 가자는 당근과 채찍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휴전 협상 말고는 이란도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수습이 없고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걸프 국가들도 이런 점에서는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에 앞으로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하고 싶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견제 메시지를 보낼지 아니면 오히려 긴장 고조를 선택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협상 취소 통보를 받고 10분 만에 이란에서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 물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사실인지 그 여부도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란 측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는 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키스탄에 가서 본인의 아락치 외교장관은 본인의 그 지금 순방 스케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만에 가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는 지금 현재 60% 지금 농축된 우라늄 441kg 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오만 측의 견해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 것이 2월 26일입니다. 그때 오만 측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진전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보면은 당시에 이란 측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1.5% 정도로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중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3에서 5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그 지금 현재 441kg 60% 농축된 우라늄에 대해서는 저농도로 희석을 시켜서 이란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만 측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란 측에서는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서 파키스탄에 가고 그리고 오만에 가고 러시아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란 측에서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미국 측으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러저러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10년 플러스 10년 안,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하나도 그 농축을 하지 않는다. 나머지 10년 동안에는 저농도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체결되었던 이란 핵협정 JCPOA에서 일부 진전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때는 15년이 제한 기간이었고 3.67%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과 같은 이런
10+10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측에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441kg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것보다는 농도가 낮은 거였습니다. 저농도의 우라늄 9,700kg을 전량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60% 농축되는 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러시아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있었던 그 441kg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문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측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구도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란 외무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핵 문제 관련해서 진전된 제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 이제 봉 교수님께서도 이란 측은 그냥 이제 본인들의 방식으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할 때인데 그동안 사실 뭐 중동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출구 전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뭐가 만족스러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워낙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기대를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직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성취가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JCPOA보다는 훨씬 더 나은 휴전안을 받아들여야만 체면이 셀 텐데 이것을 이란이 그냥 줄 리는 없죠.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희망적으로 외교적 협상과 타결을 통한 종전이 가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이란 측의 행동입니다. 이제 마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란 외교장관이 왜 이런 일정을 잡았고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계속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JCPOA 때 반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없다는 것은 이란 측의 뭐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선례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출을 어느 나라에 했는가? 하필이면은 아락치 외교장관이 가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중재 국가가 이번에 아락치 장관이 가는 오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파키스탄에 갔을 때는 이 지금 휴전 협상을 깨지는 않겠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존중해주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두 번째 오만에 갔다는 것은 전쟁으로 멈춰진 미국과의 핵 협상이 핵 문제 타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교착 상태의 굉장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그러면 농축우라늄 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출이 가능하냐 아니면 국내에서 희석만이 가능하냐? 이걸로 맞서고 있는데 하필이면 많은 나라 중에 러시아로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란 측의 강경 발언보다는 그 행동을 봐야지 더 정확하지 않은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뭐 바쁘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누구랑은 꼭 식사를 하는가? 누구랑은 꼭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 아이템에 관심 있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으로 본다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오만, 러시아를 이란 외교장관이 갔지만 미국 협상단이 오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라늄 농축 문제가 이번 협상 난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에서 오만 측의 종전에 실행 가능한 틀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핵 협상 관련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란 강경파 안에서도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락치 외교장관이 일단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할 때 핵심 인물이 아락치 외교장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협상은 아락치 외교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정한 협의의 틀이 다 짜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강경파다, 온건파다, 협상파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서방의 언론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란 측에서 또는 중동 측에서 나오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와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강경파, 온건파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의견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자기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저는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방에 나선 것이고 이 입장을 가지고 오만 측과 그리고 러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오만의 경우에 다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만은 매우 점잖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역할, 여태까지의 역할에서 보면은 매우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 상황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타결의 그 기미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타결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중동 내부 국가들 분위기 어떤지 의견 여쭤보고 싶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있었던 핵 합의인 JCPOA가 이번 합의보다 훨씬 더 최악의 수준이다. 이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핵 합의가 훨씬 우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로 승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어떤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휴전 합의가 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이 타결을 한다면은 그 타결안이 2015년 JCPOA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고집을 부리겠죠. 그건 이제 주관적인 평가고 기술적인 면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JCPOA를 공격할 때 첫째는 일몰 조항입니다. 딱 2030년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란의 핵 위협을 영구히 제거해야지 어떻게 시한을 두느냐 했던 것이고 네. 오바마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 측에서 절대 그런 감축에 합의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과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올해가 2026년 이제 4월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만약 JCPOA가 계속됐다면은 2030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혼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조항 15년보다 더 나은 기간, 뭐 10+10이라든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란의 그런 핵 위협을 제거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98%의 농축 우라늄을 반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9,700kg이었다면은 이번엔 농도는 높습니다. 60%죠. 그렇지만 440kg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해제했는데 약 500억에서 1,000억 달러 규모였죠. 이것은 가능하지만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측의 어려운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는데 그건 현금을 준 것입니다. 17억 달러. 정말 현금. 그런 이제 통치 자금을 미국이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넘겼다는 것. 그런 것을 이번에도 해줄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은 이란 측의 강경파는 이거 봐라. 정말 확실한 전리품.
전쟁 배상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소위 온건파가 강경파에게 이제는 미국과의 전쟁을 종료하고 이란의 핵시설과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고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이전에 미국과 북한과의 핵 협상을 보면은 그때도 미국 측에서는 뭐 김정일 정권 내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누가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강경파, 온건파가 이런 절대 체제에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듯이 보이면서 미국 측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오히려 강화했다는 것이 복귀했을 때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정권 주체 세력에 확실한 이득을 주었을 때 협상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서의 북한 은행 구자를 동결했다가 풀어준 것도 비슷한 예였죠.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준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물살을 탈 것이고 아니라면은 상당히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는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란 전쟁 개시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4년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부시 행정부가 급격하게 몰락한 거는 1년 후인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안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는데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그 비상사태 책임자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브라운이 아주 일을 잘하고 있어 이런 발언에서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를 가면서 부시 행정부 2기가 그 동력을 잃게 되었고 2008년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공화당이 집권에 실패했죠. 정치의 신에 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2기였지만 지금 1년이 좀 넘게 돌아갔고 관세 문제도 모호하고 앱스테인 파일 논란도 있고 이란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다면은 미국 소비자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이번 여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란의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이란의 행보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오만과 러시아를 방문한 그 의도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이제 오만이 이제 다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2차 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아락치 외교장관이 오만을 방문을 하고 러시아를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제 생각에 전체 종합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본부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담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란 측에서도 이 협상이 지금 잘못하면은 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병 교수님께서도 트럼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국내 상황도 있고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시간의 압박에 쫓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안에 잡아야 더 유리한지 이 부분은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2주간의 이란과의 휴전이 종료되기 전에 과연 휴전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했던 대로 전면적인 이란 전쟁을 재개할 것인가 했을 때 아무래도 연장 쪽이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 재개에 대한 큰 부담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 이란 측이 단일화된 제안을 가져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휴전 기간을 무제한 연장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그 표를 종합해 본다면 이 이란과 미국 측의 이란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이죠. 예. 1973년 전쟁 권한법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서한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연장해야 되는지. 근데 지난번에 6차례나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란 전쟁을 빨리 중단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화당 측이 똘똘 단결을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원 부결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단 한 표 차로 부결이 됐거든요. 전쟁을 계속하게 해야 된다, 대통령이. 214 대 213. 근데 그때 많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전쟁 권한법 60일 종료가 된 5월 1일 이후에 이 의제가 다시 표결에 붙여지면 그때는 모르겠다.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때도 공화당 소속의 다수 의원들이 전쟁 계속을 지지한 때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 중단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 전쟁이 미국의 협상력도 약화되고 군사작전도 엉망이 된다. 따라서 지금은 전쟁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휴전 협상에 좀 밝은 전망이 비친다면 오히려 의회가 많은 조건을 달아서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끝내라. 지난번에 전쟁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의견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미치광이 군사작전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고 교량과 발전소를 완전 파괴하고 이것을 만약에 미국이 이 위협대로 실행을 한다면은 수습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는 이런 우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없고 오히려 휴전을 통한 외교적 협상을 통한 종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밝아진다면 오히려 의회가 이런 협상력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약간 더 수행하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식으로 승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또 이번 중동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보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종전 협상이 다시 무산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무산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3주가 연장이 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은 매우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판단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을 한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그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있어서도 합동 작전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표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이 공격은 지금 레바논뿐만 아니라 가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과 정착민 간의 또 마찰이 또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하면서도 만약의 경우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수위를 조절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게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자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것을 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휴전 협상을 했었고 그게 열흘에서 지금 3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실제로 보면은 별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한 회담에도 임하고 또 협정에도 동의를 하라고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수위를 조절을 하고 아주 긴밀히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배사님께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에는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봉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그 스스로 인정하는 전공이라고 한다면은 작년 6월에는 미국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 3군데를 완전 파괴한 것이고 이란은 그 능력이 없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성공을 했죠. 두 번째는 미국을 설득해서 2월 28일부터 이란 측의 이제 핵시설 완전 제거, 공격 능력 완전 제거, 그리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전쟁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뒤집는다면은 미국이 발을 뺀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부담인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인이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대이란 공격보다는 종전을 염두에 뒀을 때 그렇다면은 전쟁 후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1,500km 떨어져 있는 국경이 떨어져 있는 이란에 대한 공세보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 세력의 그런 세력을 소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따라서 이란 전쟁 전반의 향후 상방에 따라서 이런 네타냐후 정부의 레바논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기억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겠죠. 우리와 이제 엑스포 유치를 가지고 우리는 부산, 그쪽은 레야드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뭐 어떤 문화 외교 행사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엑스포 유치가 중요한 것이 사우디 현대국가 건국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우디, 그냥 원유 팔아서 사는 사우디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사막의 꿈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외교 행사의 하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사실은 2029년 3년 후에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사우디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개최권을.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지만 사우디가 워낙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완공 비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평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돈은 약 1경 3천조 원이거든요. 1경 3천조 원. 아무리 원유 수출하더라도 이걸 메워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서 원유 수출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사우디 정권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빌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지금 2달이 지난 상황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더 전쟁을 마무리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미래 건설에 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수습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을 지지했던 걸프 국가 중에 대표 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이 이런 휴전 협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전달할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상황에서 중동 상황 다시 한번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